이상직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는 대가로 문재인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이 소유한 타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고, 서 씨 가족이 태국 이주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검찰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이지요. 그동안 이와 관련한 정황은 검찰 수사를 통해 많이 밝혀졌고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이렇다 할 핵심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스모킹건을 드디어 확보한 듯 보여집니다. 어제 나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요. 임종석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왜 묵비권을 행사했는지 이 점도 좀 유추가 가능할 듯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문재인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대표도 오는 31일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또한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문재인 부부의 계좌를 확보하고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사건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 씨는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게 됩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지요. 검찰은 서 씨의 취업이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국회의원 후보 공천의 대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2021년 12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후 대검은 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보냈고, 전주지검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이 이상직 전 의원을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전혀 진척이 없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중진공과 중진공을 관할하는 중기부를 압수수색하고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한 당사자격인 문재인 전 사위 서 씨는 올해 1월에서 2월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종석이 검찰 소환을 받았고 조국에 대한 소환 조사도 내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서 씨 채용과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 여부이지요. 대가성이 있다면 문재인에게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이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3자에게 전달되도록 했을 때 성립합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2017년 말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내정하고 이듬해 3월 임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임종석과 조국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 역시 사전 내정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기관장은 전직 국회의원이 가는 자리로 이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건 이례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결과 부적격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단서를 잡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단서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듯 보여집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국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조 교육감은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전교조라는 자신의 정치원 세력을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줘 채용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2018년 3월 청와대가 중진공 이사장 후보 3명을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한 실무진으로부터 당시 이 전 의원은 이상직 전 의원은 부적격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당시 후보 3명 중 1명은 아예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른 1명은 검증 도중에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매우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것인데요. 이상직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부적격합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묵살당했고, 여기에 더해 다른 후보 1명은 아예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1명은 검증 도중에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윗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윗선이 누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진공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군 중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 제청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을 꼭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상직 전 의원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희망했지만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이 2002년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꼭 이상직에게 꼭 뭔가의 한 자리를 줘야만 했던 이유,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찰 입장에서는 서씨 채용이 문재인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앞서 문재인 부부의 계좌를 압수해 서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까지 딸 부부에게 생활비 등을 제공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문재인이 부담해왔던 딸 부부의 생활비 문제가 서씨의 취업으로 해결이 됐다면 채용 자체를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도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2018년 3월 사위 서씨는 자신이 다니던 게임 회사를 그만두었고 4개월 뒤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뒤 타이에서 근무한 서씨는 매달 800만 원의 월급과 350만 원의 체류비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뇌물사건 판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전 총장은 STX 쪽에 전투함 등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남의 유투회사를 통해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즉 제3자 뇌물수수로 2017년 4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전 총장의 아들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논리로 문재인을 기소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재인의 양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도 이제 그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